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저에게 대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문의 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또 필요하게 되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제 얼굴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다른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왠지 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전에도 대출 받는 순서에 대해서 영상을 몇 번 좀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순서를 잘못 아직도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에게 먼저 문의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채무자분의 자격사항을 몇 가지를 여쭤보고 거기에 가장 알맞는 상품, 어차피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다 2금융권. 1금융권이 가능하실 분들은 1금융 가서 은행 방문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라고 상담을 마무리하고 마치고, 이제 더 이상 1금융권에서 안 나오는 경우, 이제 저는 이제 2금융권 상담사니까 2금융권에서 가능하실 분들은 거기에 채무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제가 추천을 드리는 상품이 바로 햇살론이에요. 정부지원자. 왜 그러냐? 그게 가장 이자가 낮거든요. 이자 지출 줄여야지. 그렇기 때문에 햇살론을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햇살론을 받고 나서도 또 저한테 대출을 추가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길게는 한 1년 이상 지나가지고도 연락 주신 분도 많이 있고, 짧게는 불과 엊그저께 햇살론 받으신 분이 또 오늘 전화 와가지고, 제가 대출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요, 뭐 자금 좀 더 필요해서 추가로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채무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자,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은행에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1금융권, 이제 2금융권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어디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 당시에 13%를 받았어요. 여기는 뭐 10% 미만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금이 좀 더 필요해요. 필요해가지고 또 대출 신청을 하니까 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이 17%가 나왔어. 이 채무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자가 그렇게 높아졌대요? 저 여기 이전에 받을 때 13%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높아요? 이전에 받을 13%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높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1금융까지 여기까지 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 점수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가 여기까지는 700점 이상이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저축은행에서 한 군데 대출을 딱 받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630점? 630점 너무 다운된, 대략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대출을 받고 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심사가 들어갈 때는 신용이 뭘로 심사가 들어가요? 700점으로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700점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13%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그럼 심사가 들어갈 때는 신용 점수를 뭘로 보겠어요?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여기를 보죠. 여기를. 630점을 보죠. 이전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으니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왜 여기는 더 높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신용 상태를 조금만이라도 파악하고 계신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점점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햇살로, 그 다음 신용으로 이렇게 볼까요? 자, 햇살로는 금리가 저희 저축은행 취급하는 게 대부분 8%대입니다. 이거 뭐야? 8%대에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저축은행, 여기도 저축은행.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부 지원 자금이니까 신용 하락에 영향이 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거 잘못된 생각이거든. 왜 그러느냐? 자, 이 상품은 말 그대로 정부 지원 상품은 맞아요. 근데 어디서 취급하죠?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이금융권. 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그러면 나중에 다른 금융사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정부 지원 상품이니까 이건 뭐 신용도에 하락이, 아니, 신용이 덜 영향을 미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상품으로밖에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 하락도 일반 신용대출 점수 하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볼게요. 1금융권에서 먼저 똑같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금융권 넘어오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이자가 낮은 것부터 추천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금융권 햇살론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럼 이거 똑같죠? 여기서는 10% 미만의 금리가 대부분 적용이 되고 신용점수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700점이다 라고 했을 때 햇살론 이걸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10% 미만이죠? 8%대니까 근데 신용점수는 똑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추가로 더 안 될까요? 해서 일반 신용대출로 가버리니까 이제는 17%대가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다 A시에요. 딱 이 금리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금리가 높아간다라는 것만 그냥 생각하세요. 이 점수에서, 신용 점수에서 보니까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용대출을 먼저 판다 쳐요. 그러면 이 점수로 보잖아요. 이 점수. 그러니까 13%대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 치면 그 다음에 돈이 또 필요해. 추가 자금이. 그래서 이제 햇살론을 신청을 해. 햇살론은 8%대. 자, 어떻게 되죠? 이게 이쪽 뒤로 갔을 때는 이게 17%. 이자가 더 높았어. 근데 앞으로 오니까 그 이자가 더 낮아. 왜? 신용 점수를 여기 걸 계산하니까. 근데 여기서 신용 점수, 여기가 13% 이렇게 적고, 자. 칸을 내가 못 맞히네. 여기는 8%대. 자, 신용 점수가 여기서 이렇게 깎이잖아요. 그럼 이 햇살론은 이 신용 점수를 보냐? 당연히 점수도 보죠. 근데 햇살론은 금리가 봐봤자 이 8%대예요. 신용 점수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죠. 의미 있다 쳐도 하락한다 해도 0.몇% 차이. 이렇게 되면 평균 이자가 이게 훨씬 더 낮아지죠. 반대로 여기서 햇살론 이용하고 여기서 신용을 이용해버리면 이자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 피같이 아까운 돈 순서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생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될 내 이자, 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내가 돈이 나는 오늘 이것까지만 필요하고 앞으로 더 이상 빚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뭐 며칠 지나고 하니까 갑자기 또 목돈이 필요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을 이렇게 받는 경우라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계획되어 있는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다는 게 나는 언제 돈이 이거 딱 필요해 이 뜻이 아니에요. 언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존재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순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그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면은 당장 내가 햇살론보다는 이자가 조금 더 높지만 일반 신용대출 이용하고 나중에 이렇게 햇살론을 이용을
하면은 내 평균 이자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 이용했는데 돈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 버려. 아이씨 어떻게 그럼 나 이거 계속 이용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러진 않죠 또. 그때도 햇살론을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을 해버려야죠. 갚아버려야죠 이걸. 이자 높은 것을. 이제 더 돈 쓸 일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햇살론 받아서 이걸 상환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전화 오시면 이 영상 보시면 본인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엊그저께 받으셨어요? 엊그저께 햇살론을. 근데 저한테 제가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자금이 또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조회는 아직 못했는데 내일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자가 좀 더, 신용대출 이자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순서를 굉장히 잘 지키셔야 됩니다. 대출 순서 첫 번째 1금융권, 두 번째 2금융권. 그죠? 자, 2금융권에서도 신용을 먼저 이용해야 될지 햇살론을 먼저 이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돈이 앞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걸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용을 하신다면 쓸데없는 이자 지출은 또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